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신라 시대의 이제 주요 왕들의 업적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앞에 네모난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네모난 이전의 왕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모난 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네모난 때부터 보통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이제, 학자들이 믿고 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좀 안 믿어. 이게 이제 좀 조작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네모나게 업적을 좀 보면요. 일단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김씨 왕이 계승권을 확립을 했고, 이때 이제 체제를 정리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어. 이때 이제 고구려가 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그 당시 그 신라를 공격했던 왜를 물리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구려가 신라를 이제 도와주고 나서 이 신라 땅에 자기 군대를 뭐냐면 주둔을 시켰어요. 그리고 정치적 간섭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내무당을 도와서 내문의 왕권도 강화시켜 줬어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호응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응형. 예, 호라는 것은 청동기 제사 도구예요. 그 제사 도구의 밑바닥에 쓰여져 있는 뭐냐면 문장이 있어. 이게 호우명이라고 해. 예. 그래서 그 발견된 무덤을 호우청이다 또 하죠. 자, 요거 이제 호우명을 좀 보면요. 요 기본 강의 좀 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응. 이거 교과서에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 중에 이 호우명이라고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을묘년 국강상 강개토지 호태왕 호십 이란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을묘년이라는 것은 일단 간지죠. 간지. 네. 자, 국강상 강개토 대왕인 시호왕이란 것은 강개토 대왕의 시호예요. 시호. 아마 이제 강개토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라는 것은 제서 용구의 명칭이고요. 10이라는 것은 요걸 열 번째 만들었다는 거야. 이 호를 만들 때 열 번째 만든 호,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의 제사를 위해서 열 번째 만든 호란 뜻이에요. 예. 자,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냐? 신라에서 발견됐어. 네모난 때. 자,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신라가 강개토 대왕의 아 그때 그 원정을 계기 위해서 영향력 그 고구려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간섭받았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신라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라한테 큰 도움이 됐어. 왜냐하면 신라는 소백산맥 이남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선진 문화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고국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구세 그 잔재들을 제거해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줬어요. 고구려가.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라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주제별 정리 좀 들어가면, 자, 이게 이제 그 사료 속에 어디 있냐면, 일단 1번 서기에 있어요. 1번 서기에. 고구려 당주에 관련된 기록이.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살펴봤던 중원 고구려 비문에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호를 바꿨어. 뭘로 바꿨냐?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바꿨어요. 마리간.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왕권의 신작을 반영했다고 했죠. 그 네모난 김씨가 어떤 왕권을 이제 독점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마리간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 자, 여기 간이라는 것은 수장이라는 뜻이야. 수장. 그다음 마립이라는 것은 이 김대문에 이제 설명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족장들이 어, 앉을 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말뚝에 앉았다고 그래요. 여러 족장들이. 그 중에 제일 큰 뭐냐면 말뚝에 앉는 사람, 이 마립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큰 말뚝에 앉는 수장이라는 뜻이야. 예, 이게 대수장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예전에도 신라에는 고유 왕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는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백제와 고구려도 있었는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중국적 사서에서만 좀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백제 같은 경우는 어라하 이런 말이 있죠. 왕을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전에 어떤 명칭을 불렀는지. 자, 예전에 이제 뭐 거서관, 박혁거세 할 때 거서관 있죠. 족장, 군장의 우두머리, 차창홍은 이제 무당이라는 뜻이고요. 이사금은 연장자, 말 자체가 이제 이빨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임금이라는 말로 지금 바꾸고 있죠. 바꿔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네모난 때 마리간, 대수장.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왕이라는 중국식 왕호를 썼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요 거서관부터 해서 이런 그 마리간 왕까지 이때 이제 칭호의 변화는 단순히 왕의 칭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내포되어 있는 정치 구조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여기 이사금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연맹왕국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간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김씨 세력들의 어떤 성장, 부자 상속, 예, 세수 왕권의 확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왕이라는 것은 율령반포나 십시강 같은 관료주의 학충이 나는 등등 이런 이제 중앙집권적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주제별 정리 관계를 볼게요. 그 다음 외교 관계를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신 위두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전진과 교류를 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독자적인 교류를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함으로써 대외교섭의 일원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이제 그 진안이라고 했잖아요. 진안의 여러 나라 중에 신라였는데 이제 진안의 여러 나라가 아니라 신라가 이런 진안을 대표해서 하나의 이제 뭐냐면 통일 정부로서 이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외병을 거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명주 기사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눌지왕이 있는데 눌지왕 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도 고구려 도움을 받았고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이 사람 때 가서 이제 완전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엔 도움을 받았지만 하도 이제 간섭질 하니까 싫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신라에 있는 고구려인들 군대들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 그게 일본서기에 나와 있거든요. 집안에 있는 수탁을 제거해라. 예. 수탁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조우관이라는 거 있죠. 고구려인들. 예. 그 사람들을 은유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고구려 관계가 끊어지고 무슨 동맹을 맺었다? 나제 동맹을 맺게 되죠. 나제 동맹.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 이게 깨질 때까지 한 100년 넘게 120년 동안 나제 동맹이 지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소지왕이 있는데 이제 소지왕 건너뛰고 예, 그 다음에 지증왕을 보죠. 지증왕. 자, 중국 그 신라의 왕 중에 이제 꼭 기억할 것은 네모난도 기억해 있지만 지증왕 그 다음에 그 뒤에 법흥왕, 진흥왕 이 3종 세트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교과서에도 강조돼 있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예. 그 진흥왕은 예전에 한번 또 인구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또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지증왕 때 이제 그 업적들을 좀 볼게요. 자, 지증왕 때는 국호를 이제 하나 정했어. 원래 신라의 국호는 기록에 보면 계림, 사로 이렇게 불렸다가 신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언제? 지증왕 때. 지증왕 때. 물론 이제 신라라는 용어가 요때 처음에 사용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신라 사람들이 자기 국호를 어떻게 불렸는지는 지금 몰라요. 정확하게. 예. 다만 요거를 이제 뭐냐 기록은 남았죠. 그래서 음차에서 음을 따서 붙였어. 그래서 예전에 뭐 신라라고 불렸고 사로, 뭐 사라 등등등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비문에도 있고 기록에 남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6세기 때 지중왕 때 이 신라라는 국호를 뭐니 공식화됐던 거야. 다른 국호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국호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고 하여튼 공식화시켜서 공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록에 보면 신라라는 그 국호를 정한 것을 지중왕 때가 아니라 처음 정한 게 그 이전에도 기리상국인가? 그때 이제 한번 정했어요. 2세기, 4세기 때도. 네. 근데 이거는 뭐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뭐냐면 지중왕의 신라 국호 정한 것만 인정받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때 정할 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였죠. 의미를. 예전에는 그냥 음차였는데 거기에 유교 경전을 찾아가지고 의미를 붙였어. 그게 이제 뭐냐? 그 밑에 있죠. 자, 신의 의미예요. 신은 그 덕업이 날려 새로운 뜻이다. 예. 그래서 덕업일시라는 말을 유교 경전에 찾았고요. 나의 의미를 사방이 망라한다. 그래서 망라사방이라는 의미를 유교 경전에 찾은 거야. 자, 그래서 예전에 단순한 음차 표시였던 신라를 여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야. 어디에? 유교 경전에서 찾아서 뭐냐면 나름대로 중국화된 의미, 중국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 자, 중국적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화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다. 좀 많이 좀 그런가요? 중국화된 의미가? 하여튼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만큼 신라가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이런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신라나 국호를 이제 했고 그러면 요 의미가 뭘까요? 왕의 업적이 새로운 새로워져 사방이 망난다. 자,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만큼 이제 지중왕 때 영토가 확장되고 그리고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소국을 거점으로 한 거점 지배 형태에서 예전에는 이제 소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 부족 국가를 통해서 거점이나 간접 지배를 했죠. 예. 그래서 거점을 두고 그 밑에 이제 부족장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예속만 시켰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9년제를 실시한 거야. 그래서 중앙 집권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내시를 가했다. 도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국호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방의 군주를 파견하고 지방제도 군사제도를 병행했다. 그래서 예전에 거점 지배 방식, 소국의 자율성을 인정한 부족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 그런 거 없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칭호도 예전에 그 마직간이라는 신라 왕의 칭호가 아니라 이제 중국식 왕의 칭호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라라는 건가 왕이 다 하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좀 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식 표현이라는 거 하나 됐다 이렇게 보이죠? 하나 된 표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군제를 실시했고, 군현제, 주군이나 그 군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좀 말이 이상한데, 예, 그 군현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군현제를 실시했다. 네. 그 다음에 소경을 설치해서 신라가 한쪽에 치우친 것을 막아주려고 했죠. 예, 보았는데, 이 소경제는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오소경제도 확대 개편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우상국을 정벌했다. 예. 우상국은 오늘날 울릉도 쪽이죠. 예. 그 인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점령했고요. 경제적으로 우경을 점령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가 논이나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갈 때 쟁기 밑에가 깊숙이 하기 때문에 신경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 그 장녀들 우경을 고구려가 전파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그 삼국시대 때 농업 발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2차의 기출에 나왔거든요. 요건 제가 따로 떼가지고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사회문화적으로 순장제도가 폐지됐어. 순장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부족장이 죽으면 따라 죽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제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야. 예. 왜냐하면 이제 농업 노동력 같은 걸 확보하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순장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는 순장제도가 있었냐?
예전엔 조금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이미 없었어. 고구려 백제는 올해 초창기 때부터 없었고, 다만 이제 가야라든지 신라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중왕 때 순장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그 외에도 조금씩 남아 있겠죠. 뭐 갑자기 폐지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는 나중에 그 불교가 도입되면서요. 불교가. 예. 그래서 불교가 도입되면서 계세사상, 죽은 후의 삶이 계속된다는, 그것보다 한생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또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해줬다. 예. 하여튼 제도 좋을 때는 지중왕 때 이제 순장을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복이라고 해서 그 당시 상복법을 제정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뭐라 할까, 이거는 뭐 제사 의례 이 절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이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죠. 신라나 국호에 뭐라 할까요? 이 의미를 붙이는 거, 유교 궁전에 의미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칭호를 사용한 걸, 이걸 표현해서 신라의 한식화라고 해요. 제가 이제 중국식 그 중국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한식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 김씨 왕조의 시조를 제사시키는 신국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즉위 의례를 이제 공표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신라세우사는 박격거세였죠. 근데 박격거세를 제껴두고 누굴 강조하냐? 이제는 김할지를 강조해요. 김할지. 예. 그 다음에 내문왕 때 이제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내문왕 때 김씨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미충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충왕을 시조로 삼아 김할지를 강조하고, 미충왕을 그 상당히 시조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내문왕기 김씨의 어떤 계통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딸려가지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중국의 북주와 북위의 사신을 파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건 독자적인 파견이 아니라 어를 통해서 백제에 딸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독자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나서 진흥왕 때 가서 이제 독자를 파견해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돼 있었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버풍왕이죠. 버풍왕. 딱 이게 버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딱 보면 이게 불교식 왕명이죠. 불교식 왕명.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어떤 이제 체제 개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율령 및 간제 개혁이야.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17관 등의 백관의 공법을 제정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율령 발표와 관련된 내용은 신라 초기 때 이미 유리왕 때 유대이사금인가요? 예, 유리이사금이라고 하죠. 이미 그때 공포했다고 돼 있어. 좀 약간 이상하죠. 예. 근데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했지만 내문왕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은 그냥 짜집기 했다라고 보는 게 학자들 견해야, 그냥. 예. 그래서 내문왕 이후부터 이제 그걸 믿고 있는데, 이 삼국사 기록을,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이거는 울진 봉평기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율령 사실을 반포하는 것이 있는데, 요 만약에 문제에서 율령 반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 유적을 써라. 그러면 뭐 울진 봉평기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병부를 설치했다. 그럼 골품 제도가 예전에 없었냐?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 골품 제도는 신라가 이제 중앙 집권화 되면서 점점 이제 귀족들, 예전에 부족장들을 자기의 세력에 따라서 편제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어, 두품제와 골제도 이렇게 두 개 나눴죠. 그래서 합쳐갖고 골품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런 제도를 정비했고, 그다음 최초로 병부를 설치했어요. 전문적인 간서. 예전에는 대개 이제 나라 이들을 전문 간서에서 뭐 관리들이 맡는 게 아니라 부족장 회의나 어떤 특정한 부가 부족장이 이제 부가 뭐냐 돌아가면서 했어. 근데 이제 전문적인 간서를 설치했다. 그 중에 병부가 먼저 설치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는 제일 중에 영토학장이죠. 그래서 영토학장이고 군사적인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토학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뭐냐 하고, 군사권을 장악해서 왕이 병권의 일원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버프왕 때는 초창기 때는 왕권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을진 봉평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공동학교를 이제 하잖아요. 여러 이제 부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버프왕 때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율령제가 완비돼서 그 뭐냐면 버프왕이 이제 뭐냐면 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물이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유적이나 성버풍대왕이라고 해. 예. 그래서 예전에 부족장도 왕을 사용했는데 좀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뭐냐 성 붙이고 거기다가 또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 예. 그래서 종전에 뭐냐면 부의 수장들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여러 부의 수장들의 위치에 벗어나서 좀 더 높은 걸 이제 원하게 되죠. 예, 지금 오히려 차별화시키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진흥왕 때 와서 더 효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예, 진흥왕 때 이제 공동학교가 아니라 이제 왕이 혼자 교지를 내리는 단독 학교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등을 설치했다. 대등이라는 것은 높은 간직을 얘기해요. 예, 진골들이 이제 차지하는 그 위에다가 그 대등의 그 대표적인 윗상자 상대등을 붙인 거야. 상대등을 설치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법황의 왕권 강화를 하니까 무마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부의 여러 수장으로서 왕의 의미가 아니라 귀족과 차별되는 그것서 왕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귀족의 우두머리를 하나 정해놨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상대등을 이제 설치했다는 거죠. 자, 상대등은 이거는 그 진골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선출되는 자리야.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제 왕이 이제 임명은 하지만 임명장을 주지만 이거는 진골 귀족들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선출한 직이다. 예. 그래서 왕이 선발한 직이 아니에요. 이건 임명한 직이 아니죠. 그래서 수상격으로 귀족의 이익을 대변했고, 그래서 이제 왕권을 보좌해주고 왕권과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자, 그런데 이제 하대에 들어가면 이 상대등이 상당히 권한이 커지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했어. 연호. 연호. 자, 그래서 신라는 한동안 이제 버프왕 때 이제 연호를 사용하고 나서 계속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 연호라는 건 뭐예요? 연호가 뭐죠?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이죠. 한 해의 이름을 붙이잖아. 예, 마찬가지로 이때도 한 해의 이름을 붙여.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연호는 누가 붙이는 거야? 이건 중국 황제가 붙이는 거야. 근데 신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 연호 사용.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걸 사용했는데 최초의 연호는 건원이야. 건원. 자, 최초의 연원인 건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상적인 측면이 올 때는 불교를 공인했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차동의 이제 순교를 계기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족불 사상을 이제 이런 거 강조해서 불교적 통치 이름을 확립을 했다. 예전부터 불교는 도입을 했어요. 예, 들어왔어. 근데 이제 공인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신라의 그런 부의 수장들이 이거 반대했어. 왜냐하면 각 부의 수장들은 정책 지도자이긴 하지만 또 제사장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가 도입되면 제사장직을 뺏기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가야 돼. 왕이 이제 제사장 그 지는 아니죠도 뭐냐면 사상을 종교를 통제함으로써 종전의 어떤 제사장직을 상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는데 2차 돈의 순교를 계기 위해서 뭐냐면 불교를 공인했다. 뭐 2차 돈의 선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디 금강가야를 병합했죠. 예. 그 당시 금강가야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죠. 대가한테 밀려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금강가야를 이제 병합했고, 그 다음 외교적으로 이제 남조의 양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얘기하지만 이것도 독자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양직공도 있죠.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 사신을 따라간 거야?
백제 사신을 따라간 거야. 예. 그래서 백제 사신을 신라를 이제 지칭해서 자기 속국이라고 이렇게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법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진흥왕을 이제 보죠. 진흥왕. 진흥왕은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즉위 초기 때 그게 뭐냐면 정치는 지소태우 자기 어머니가 실제했고 나중에 성인 돼서 이제 뭐냐 자기가 친정을 더 가죠.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많은 연호 사용했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개국이라는 연호 사용했고요. 대창, 홍제 이런 연호가 사용인데 요거는 진화 순수비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마오영비나 뭐 항초영비 거기에 있다고 했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이런 진화 순수비와 연결돼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한강 유역을 점령했어요. 한강 유역을 예. 그래서 이제 553년에 한강 유역을 점령했는데 원래 상류 지역만 점령했는데 하류까지 백제 가지고 있는 하류를 뺏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제 동맹이 결렬돼. 예, 나제 동맹이 결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산성 전투는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병합을 했죠. 대가야를. 그래서 이때 간산성 전투 때 대가야가 백제편을 든 거야. 그래서 줄을 잤어야 되는데 그냥 백제편을 들어서 그 보복 차원에서 그냥 대가를 점령을 해버렸어. 예. 그리고 이제 고구를 공격해서 고구를 공격했다 보면 고구려한테 이제 땅을 떼갔죠. 떼줬죠. 고구려가 미작서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한경도 북부까지. 그래서 이게 항초영비라든지 마오영비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지만 요 땅은 이미 이제 여기까지는 잠깐 이제 점령했다가 곧바로 고구려에서 이제 당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했다. 대항의식을 강화해 정류소왕이라고 자칭했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07년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신라 불교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룡사를 조성했고 항룡상 항룡상 장육상을 이제 제작을 했죠. 예, 신라의 삼보라고 하는 그리고 태자 제도를 이제 줬어요. 태자 자기 후계자를 이제 태자로 책봉하는 건데 최초의 태자가 동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동률은 이제 죽었죠 어릴 때. 그래갖고 이제 금률 사주는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했다. 왕권을 강화하는 거. 자, 이 거칠부의 국사는 나중에 삼국사기에 많이 반영됐고 주로 이제 뭘 강조하냐? 진골, 성골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칠부의 국사에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삼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이제 뭐냐면 상대부터 박꺾어서부터 성골이 왕권을 차지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거 믿진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거칠부의 국사가 그 편찬하면서 진골 중심의 어떤 역사책 이런 것들을 편찬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려진 이제 하랑도를 이제 국가조직으로 개편했죠. 예전에 청소년 조직이 있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개편을 했고 그 이를 통해서 인재등용과 부사 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단을 정비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불교 교단을 정비를 했다는 거 사상적 통합을 이끌는데 자, 불교 교단의 조직은 단순 불교 교단의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제도 정비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글을 쓰고 어느 정도 뭐냐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승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정비하면서 요 교단들을 지방 조직으로 이용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뒤에 이제 뭐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 있죠. 예, 요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이 칼 대제 부분은 자 사정부와 품주의 설치했다. 예전 병부만 있었는데 이제 점점 간섭을 늘려가. 예, 그만큼 전문적인 국가 운영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자, 그다음 외교족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이때 이제 한강 유역을 확보했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한강 유역 확보가 돼 있죠. 여기 지역.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당항서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직접 교류가 되는 거야. 예, 중국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한강 유역의 획득으로 이제는 남조의 진, 그 북조의 북지에 관한 외교적 거습을 했는데 최초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했다.
최초의 교도는 아니지만 요게 키워드는 방점은 직접이야. 직접. 예전에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했는데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직접 교습을 했고 이게 이제 중국 측 사서에도 나와요. 중국 측 사서에서. 그래서 중국 측 사서에 어떻게 나왔냐? 그 당시 신라 왕이었던 김진흥이라는 사람이 조공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진흥은 법명이고 김은 성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6세기 때 중반 때 성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김씨성을. 예. 우리가 김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김이라는 성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6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부족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름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성이라는 개념이 없어. 이건 성이라는 개념은 성씨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도입된 건데 고구려 백제는 이미 예전부터 사용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라가 이제 사용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중국과 교섭을 하기 위한 거야. 네. 중국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성이 필요한 거야. 성씨가. 그래서 김이라는 성씨를 정한 거야. 그리고 예전에 이제 조상들을 일종의 다 김씨로 이제 뭐냐면 뭐랄까요? 소급 적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각 왕실에서 김씨 사용하니까 나중에 밑에 있는 이제 여러 부족장들도 부의 수장들도 각각의 성을 뭐냐면 정하고 그리고 예전의 조상들도 뭐냐면 이걸 소급 적용하는 거야. 예.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그래서 처음부터 김씨라는 쓴 게 아니라 요때 이제 처음 사용했다는 게 보는 게 학자들의 뭐냐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리고 6세기 때 중반 때 성씨란 건 지배층만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개나 소나 사용하기 시작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흥왕 때까지 이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 진흥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 이 진흥왕 순수비 나온 내용이 있고 당양 적성비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앞에서 좀 언급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신라가 의외로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이제 신라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통일신라가 있다 보니까 삼국시대에서 신라사를 좀 안 낸 것 같아.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이게 12번 문제를 볼게요. 먼저 다른 것도 신라사가 있긴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구려 할 때 좀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자 12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음은 신라와 주변 나라 사이에 왕실 혼인과 관련된 기사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사료 해석은 제가 3편에다 실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9월 중 3월 봄에 가야국의 어떤 사신이 와서 왕에게 이제 뭐냐면 혼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당시 이참 비자보의 누이를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떤 기사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 보냈는지 나오지만 삼국사기의 버프방 쪽 기사예요. 버프방 때 그러니까 기사고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이제 한번 해석하고 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날을 보죠. 자 날은 15년 봄에 춘 3월이죠. 백지영 모대가 이 모대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동송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송왕. 자, 모대 왕이 이제 왕 모대가 그 여기 모대 왕 모대가 뭘 파견했어요? 사신을 파견했어. 누구한테? 예. 그냥 신라 왕한테 소지왕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혼인을 청하니까 이 소지왕이 이때 왕은 소지왕이에요. 송이 2차 이별천 비지의 딸을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요거는 신라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소지마리간 소지왕 때 관련된 기사예요. 결혼 동맹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죠. 20년 3월에 금으로 이제 만든 그릇과 여러 가지 채색 비단으로 백단을 그 누구한테 보동 안승에게 내려주고 왕의 여동생을
안을 삼게 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자, 보도왕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고구려 유민이 안승이 세운 그 국가인데 일종의 신라의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신라가 보도국을 먹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대 시대 때 그 결혼, 특히 왕실 간의 결혼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죠. 대부분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결혼들이 이루어졌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사료 가에 보면 법화왕 때 관련된 내용은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자, 이때 6세기 초반 때요. 예. 그래서 6세기 초반 때 그 당시 대가였던 인해왕이 있어요. 인해왕. 인해왕은 백제 공격을 이제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물리칠 필요 있었죠. 그때 이제 신라왕은 버프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 동맹인데 자세한 내용은 삼국사기에 적혀 있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서기에 있어요. 그래서 백제 무령왕이 그 당시 이문가 남원하고 대사진 하동 일대를 장악하니까 그 당시 이제 섬진강 루트가 뭐냐 막히게 된 거죠. 대가가 이제 내륙국인데 이 섬진강을 통해서 중국과 이제 소통을 했는데 교류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가가 이제 백제세력부터 섬진강 루트를 뺏기고 나서 해상 루트를 이제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낙동강 루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낙동강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신라와 뭐냐면 결혼을 왕실과 결혼 요청했고 그래갖고 이제 신라 버프왕도 정치 목적에 따라서 이참 비조에 따라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결혼 동맹은 그 신라 일본 서기에 보면 변복 사건으로 이제 파기됐다고 해요. 변복 사건. 자, 그래서 이 변복 사건은 뭐냐면 복장을 바꿨다라는 거죠. 복장을. 그래서 그 당시에 신라의 사절단,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뭐냐면 그 공주만 왔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사신들도 오고 뭐 그 밑에 있는 시종되는 사람도 오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탁순국 왕이 그 보니까 신라인들이 뭐 신라 복장을 하고 있는 거야. 가야에 왔으면 가야 복장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탁수광이 강제로 이들 잡아다가 그 뭐냐면 신라 옷을 입게 한 사건이 있어요. 병복 사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된 신라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 탁순국을 치겠다고 공격을 한 거야. 그때 이제 대가의 인해왕은 우리는 잘못했다. 다 탁순국이 문제다. 아 그래서 이제 뭐냐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탁순국 갔는데 탁순국은 이제까지는 안 가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 중간에 있었던 타키탄국이 있어요. 그 타키탄국이 멸망된 거야. 이때 타키탄국은 대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가야 동맹국 안에서 대가는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신라 편을 들고 신라가 뭐 이걸 계기로 해 타키탄국을 멸망시켰다. 어, 자, 그러니까 이제 대가 영향력을 쇠퇴하고 대가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호구짓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친백제 세력과 친신라 세력으로 분열됐는데 자 이때 친백제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뭐냐면 이제 신라와 관계를 끊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할 때 이제 대하성 전투에서 간산성 전투죠. 예. 간산성 전투에서 누구 편을 뒀어? 신라 편을 들지 않고 백제 편을 들다가 줄 잘못 쓰다가 곧바로 이제 백제의 멸망을 하게 되죠. 예. 자,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기억 문제와 연결돼서 한번 볼게요. 토상팔구의 난으로 연맹 맹주로서 위상이 흔들렸던 금강가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해 혼인을 추진했다. 자, 토상팔구의 난은 삼국사기 위하면 3세기 초에 금강가야 지배권 불만을 가진 바다의 8개 소국들 이 금강가에 대항해 있는 사건인데 이때 이제 금강국이 반란을 진압하고 힘들어지니까 신라에게 왕자를 임질로 보내어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 남해왕이 병력을 파기해서 금강국의 반란을 진압해서 도와준 난이야. 예.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3세기 초반을 보고 있는데 상당수 학자들은 4세기 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세기 때 고구려 미총왕이 낙난과 대망을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중국을 문화를 받아들인 루터가 바뀌었어. 그래서
낭랑, 대방, 금강갈 외의 루트가 이제 단절되고 대신에 백제, 금강갈 외에도 연결해서 새로운 루트가 이제 형성된 거죠. 조류 노트가. 자, 이런 교역로의 변화가 잠시 이제 금강가의 지도적으로 이제 좀 약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틈을 노려서 가야소국이 그 다툼이 이제 반영됐다. 그래서 그 금강가의 어떤 반발, 그게 포상팔구에 나타났다. 예. 물론 이제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압을 했다고 하지만 어, 곧바로 이제 금강가야가 다시 세력을 해보겠죠. 예. 그래서 요거 가와 관련돼 갖고 버프왕 때 기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좀 버프왕 때는 뒤에 얘기고 이거는 이제 가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지가 않죠. 틀렸죠. 그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을 보죠. 자, 나의 혼인을 통해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자 고구려 장수와 두 나라를 공격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요거는 이제 동송왕이 신라 소진왕에게 혼인을 요청한 사건인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나제 동맹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나제 동맹은 눈치왕한테 맺어져 있죠. 네, 이걸 또 강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만약 틀려. 그러면 이때 이제 결혼 동의를 했던 것이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는 종전에 이제 뭐냐면 나제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어, 그 당시 진시나 씨 같은 세력들을 좀 견제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동맹을 맺자가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가 맞죠. 이거 장수왕은 뒤에 앞에 있었던 그 왕이고 그래서 틀려요. 역사 사실 좀 앞에 있는 사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죠. 디귿을 보면 신라는 구서당 중에 다에 거론된 나라 출신의 군사를 어, 군사 구성된 서당도 있었다. 서당은 중앙군이죠. 당자는 부대고. 자, 그러면 구서당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의 중앙군인데 이게 이제 만들 때 어떤 거였죠? 삼하일통 사상을 반영했다고 했죠. 민족 융합 측면에서 반영했어.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할 때 그 민족별로 각 예전에 국가별로 조직을 했는데 그 중에 고구려 유민 보독국이 있었죠. 보독국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독국도 이제 그 안에 군대를 조직을 했어. 그래서 그 구서당 부대 안에 벅금서당이라는지 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법금서당이라든지 적금서당 있어. 예, 이때 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깃이죠, 깃. 예, 깃을 의미하죠. 여기 깃을 옷의 깃을 의미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보독국 출신, 고구려 유민 출신도 포함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민족 융합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구서당을. 뭐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뭐랄까 지나갔다. 이게 좀 상수한 말 써서 미안한데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다들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죠. 리을을 자 여기 보면 이제 사건의 연대순을 물어보는데 뭐 주관식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거는 객관식 문제니까 이제 연대순이 나오는데 일단은 나가 이제 493년이에요. 예, 493년 결혼동맹이 그 다음에 가가 이제 버풍하고 인해왕의 결혼 이게 이제 몇 년이냐면 522년이에요. 그리고 보독국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뭐냐면 안승하고 결혼시킨 건 680년이야. 80년. 음. 그래서 디귿과 니을 이렇게 이제 3번 답이 이제 있고요. 자, 이 보도국은 제가 그냥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3편에 기출문제 분석에 보도국과 관련된 안승의 보도국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보도국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것 같아.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번을 보냐면 아이고 좀 넘어가서 18번 문제를 보자. 18번. 18번. 이 18번 문제는 20년도 이게 재작년 기출 문제죠.
좀 보면 자, 기역의 공통어 들어갈 성을 명칭을 쓰고 신라가 밑줄친 니은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걸리고 신라에 어딜 쳤다. 요게 들어갈 것은 대하성이죠. 대하성. 아이고, 대하성. 그리고 요때 이제 대하성에서 신라군이 패해서 이제 대하성 점령당했죠. 대하성.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간산성 나오는데 재작년 대하성 나왔어. 성성 시리즈가 나올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대하성은 경남 하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성인데 여기가 교통의 요지야. 그래서 그 대하성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도 가는 길목의 요충지야. 그래서 대하성 그리고 달구별, 대구를 거쳐서 경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의장이 즉위하니까 예전에 이제 선조들의 원수를 갚는다 하면서 막 신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그때 고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라가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신라는 그 두 개의 전설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형태가 지금 백제와 싸워야 되고 또 위에는 고구려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백제하고 동렬독에 백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같은 이런 심해 공격 상태를 이용해 갖고 의장이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대하성인데 이때 대하성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도독 풍섭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 이 도독 풍섭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이예요. 김풍석이라고. 그리고 그 김풍석의 딸이 누구냐? 고타사랑이야. 대하성이 같이 있었죠. 자, 근데 이 김풍성이 인성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부하장수였던 또는 지방 제일세였던 거미의 아내를 빼앗고 겁탈을 했어요. 죽일 놈이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거미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당시 백제 장군 윤충이 이제 대하성을 공격하니까 내통해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6번인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풍속이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항복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해버렸어. 그때 이제 윤충이 항복한 풍속과 그의 아내였던 고타소담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대여성의 패배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 기록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춘추가 듣고 대여성의 패배를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에 지나도 알지 못한다. 아, 그래서 얼마 후 말하기를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멸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백제한테 당한다는 것도 있고 자기 사랑스러운 딸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노감이 완전히 사로잡혔겠죠. 이때부터 이제 김춘추의 외교가 이제 발휘가 돼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고구려 갔다가 고구려 퇴짜를 받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고 그리고 어디도 가요. 예, 당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가서 처음에는 좀 퇴짜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설득시키죠? 너희들이 원하는 고구려지 않냐? 내가 원하는 백제다. 먼저 백제를 쳐주면 너네들이 원하는 고구려 칠 때 원하는 보급로를 우리가 대주겠다. 위에서 치는 것보다는 밑에서 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설득을 시켜갖고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결국엔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하성의 패전은 김준추도 보고 각성을 시키고 삼국통일한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김준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계기를 마련했다,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비록 개인적으로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예. 자, 하여튼 요게 성의 명칭 대하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구려 왕, 요때 고구려 보자왕이에요. 보자왕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보자왕은 실권이 없었고 영계소문이 이제 실제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자, 고구려 왕이 춘추에게 말하기를 중령. 예전에 이제 그 고구려 땅이었는데 신라로 넘어갔던 지역 있죠. 본디 우리 땅이니 내가 만일 중력 서북의 땅을 돌려주면 원병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김춘추가 온 목적이 고구려 백제를 단절시키는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적어도 백제를 공격할 때 신라 백제 때 고구려 중립을 좀 지켜주겠다 그 했는데 근데 중령을 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제 뭐냐면 그걸 들어주겠다 군대까지 파견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때 보장 영계소문이 이 제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예, 거절용이죠. 이거 안 들어줄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듣고는 김춘추가 일개 신하가 어떻게 땅을 멋대어 줄 수 있냐? 못 주겠다. 나 못만 하겠다. 약속 못 하겠다니까 갇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해서 갇히다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는 토끼 신화 있죠? 기토지선 이런 것들 이제 듣고는 깨달으면서 거짓말 쳐서 나오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거 계기에서 또 당원 건너가기 고군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령을 이제 차지했던 신라가 중령을 차지했던 비석은 뭘까요? 이거는 당양적성비죠. 당양적성비. 전날 살펴봤던 단양적성비 네, 두 개 요거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즘에는 뭐 단답형으로 나와가지고 이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대양성이라고 적어놨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설명 끝났고요. 자세한 김준추의 외교 활동 관련된 내용은 제가 3편에다 적어놨어요. 예,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 자, 그래서 그거 3편 내용 기초 분석 이제 참조를 하시고 나머지 그 신라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구려하고 연결돼 있고 백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구려 할 때 같이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할 것이냐? 이제 백제 신라 끝났으니까 당연히 고구려를 이제 보죠. 고구려는 더 많아 백제보다. 예. 그래서 고구려 좀 할 테니까 이제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연자가 이거 오타가 많네.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아요. 예,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